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행렬식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챕터 4의 determinants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4장 1절 determinants of order 2를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단원명이 행렬식의 정의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살짝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데피니션을 바로 써보죠. The determinant of a matrix A는 A, B, C, D라는 2x2 매트릭스 있죠. 이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쓰냐면 AD-BC 절대값 A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AD-BC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디터미넌트의 정의고요. 뭐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 어려운 건 아니고 A가 뭐 1, 2, 3, 4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디터미넌트 오브 A는 AD-BC를 하면 돼요. 그래서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겠죠. 마찬가지로 뭐 B가 3, 2, 6, 4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디터미넌트 오브 B는 3, 4, 12에서 2, 6, 12 빼면 0이죠. 네, 디터미넌트 오브 B는 0입니다. 왜 이렇게 정의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행렬식이 0일 필요충분 조건이 혹은 0이 아닐 필요충분 조건이 A가 이제 인버터블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좀 이따가 이거는 theorem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여튼 이렇게 행렬식을 정의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디터미넌트가 사실은 2x2 매트릭스에서 혹은 뭐 꼭 실수는 아니어도 되고 어떤 체에서 정의된 2x2 매트릭스에서 F로 보내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not linear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1번, 2번 이 행렬을 가지고 여러분이 determinant of A 플러스 B랑 determinant of A 플러스 determinant of B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얼마냐면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해볼까요? A 플러스 B는 4, 4에 9, 8이니까 4, 8에 32에서 36 빼면 마이너스 4죠. 얘는 마이너스 4인데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디터미넌트가 not linear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디터미넌트 자체가 리니어하진 않은데 얘가 약간 사실은 멀티리니어합니다. 이게 디터미넌트 이게 M2x2 R에서 F에서 F로 가는 건데 이게 is linear on each row. 이거는 성립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determinant of 여러분이 이제 u 플러스 kv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볼게요. k는 스칼라고 uvw는 벡터예요. 그러면은 determinant of uw 플러스 k 곱하기 determinant of vw로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처럼 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만 어떻게 변하는 함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냐면 determinant w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x는 이제 1/2 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로 매트릭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 벡터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u 플러스 kv 즉 1/2 f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uv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고 k라는 상수는 밖으로 꺼냈을 수 있고 이런 fx가 다시 말하면 fx가 리니어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on each row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determinant of w, u 플러스 kb 이렇게 두 번째 로우에 대해서도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리니어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멀티리니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바이리니어하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이 있는데 증명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해보면 되죠. u1 플러스 u2 여러분이 이제 u를 제가 u1, u2 그러니까
그 콤마라고 하면은 순서상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1/2 매트릭스 U를 이렇게 적고요. V를 이제 V1, V2, W를 W1, W2 이렇게 하고 그냥 진짜로 계산해서 같은지 보면 됩니다. 이렇게 U1 더하기 그쵸, 왼쪽에 있는 거는 U1 더하기 KV1, U2 더하기 KV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W1, W2 이게 좌변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써보면 이게 U1 플러스 KV1 W2 마이너스 U2 플러스 KV2의 W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U1 W2 빼기 U2 W1 플러스 K 곱하기 V1 W2 마이너스 V2 W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쓰면 얘는 determinant of U1 U2 W1 W2 거기서 플러스 K 곱하기 determinant of V1 V2 W1 W2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determinant of UW 플러스 K의 determinant of VW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가 됐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완전 증명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각 로우에 있는 것들을 약간 우리 리니어 펑션처럼 사실 리니어 펑션이 맞는 거긴 한데 그렇게 쪼개 쓸 수 있다. 전체가 리니어하진 않지만 각 로우에서는 리니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로우만 돼야 될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컬럼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거든요. 리마크인데 Similarly, determinant is linear on each column. 이것도 성질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은 determinant of u 플러스 k v의 w. 이거는 이제 여기서 쓴 u랑 v는 컬럼 벡터죠. 이게 2x1 매트릭스입니다. w도 2x1 매트릭스고요. k는 스칼라고 괜찮죠? 자, 그래서 determinant of 얘를 이제 u w 플러스 k determinant of v w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 determinant of w의 u 플러스 kv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determinant of w의 u 더하기 k의 determinant of w의 v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쪼갤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쪼갤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쪼갤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theorem이 뭐 증명은 어렵지 않죠. 그냥 계산이지만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성질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성질,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행렬식이 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A가 2x2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invertible 할 필요 충분 조건은 determinant of A가 0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게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A, B, C, D면은 그러면은 A의 인버스는 AD-BC분의 1에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을 합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제 지금 또 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대충 설명만 할게요.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A가 invertible 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A, B는 I가 되는 2x2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A, B 정확히 쓸게요. 자, A가 invertible 할 필요충분 조건은 2x2 매트릭스 B가 존재해서 such that A, B는 I가 되는 B가 존재하면 됩니다. 원래는 A, B는 B에 있는 I여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하나만 확인해도 된다 그랬죠. 이것도 예전에 증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튼 2x2 매트릭스 B가 있어서 A, B는 I가 된다. 이게 바로 A가 invertible 한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계산이죠. 이제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어떤 x, y, z, w라는 f의 원소가 있어서 such that A, B, C, D에다가 x, y, z, w를 하면 이게 1, 0, 0, 1이 나오더라 이건데요. 이거 그냥 계산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면은 정확하게 이제 x가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풀면은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 ax 플러스 bz가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 적는 거죠. 대충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인데, 자, ay 플러스 bw가 0이어야 되고, 얘를 여기다 적을게요. 그리고 cx 플러스 dz가 0이어야 되고요. cy 플러스 dw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 c분의 a랑 d분의 b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bc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invertible 할 필요충분 조건은 이 행렬식이 0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이 경우에 여러분이 x, y, z, w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방정식 풀어서 구하고 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되게 중요해요. 결론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마도 이번 시간에 할 것 같긴 한데, 이번 시간에 이제 3x3 매트릭스, 뭐 4x4 매트릭스 이렇게 일반화 시켰을 때도 여전히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이 성질들이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지금 증명을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도 되는 거니까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증명할 거예요, 뒤에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정도만 일단 2x2 매트릭스는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활용만 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아까 인버터블 할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 방식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베타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오더 베이시스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R2에서의 오더 베이시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리엔테이션 오브 베타라고 하는 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향 또는 방향 오브 베타, 베타의 방향, 향은 뭐냐면 우리가 OUV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UV를 약간 로벡터처럼 써서 표현을 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OUV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재에서는 약간 이게 이런 표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표기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컴팩트하죠. 그러니까 쓰기에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컴팩트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좀 늘어지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적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뭘로 하셔도. 어쨌든 교재 또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determinant of UV를 determinant of UV의 절대값으로 나눈 걸로 정의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determinant of UV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양수였으면 1이 되는 거고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determinant of UV가 양수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하는 걸까? 좀만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beta is called right-handed if OUV는 1. 1인 경우, 즉 determinant of UV가 양수인 경우에는 right-handed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left-handed라고 하는 거는 OUV를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예시를 보면 좀 쉬운데 2원하고 2투를 볼까요? 2원에서 2투로 가는 거. 그러니까 베타가 2원, 2투라고 하면 얘는 이제 약간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싶죠. 왜냐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얘가 1,0이고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 디터미넌트 of 2원, 2투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제 디터미넌트 of 2원이 뭐였어요? 1, 0이죠. 2투가 뭐였어요? 0, 1이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잖아요. 이거 컬럼 벡터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컬럼 벡터로 봐도 되고요. 로 벡터로 봐도 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행렬은 달라질 수 있는데 디터미넌트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컬럼 벡터로 보는 게 좀 더 맞아가지고 이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냥 교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eterminant of 2원, 2투가 지금 1이 됐죠.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OUV도 양수입니다. 즉 O, 2원, 2투도 1이 돼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right-handed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튼 이게 positive orientation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2투, 2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이게 약간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네거티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레프트 핸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right을 약간 positive라고 부르고 left가 약간 negative에 대응이 된다라고 보통 그냥 하죠. 뭐 이게 뭐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right가 약간 positive, left가 negative한 느낌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대응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right-handed, left-handed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도 되는 얘기인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저는 이제 2원, 2투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right-handed다 라고 부르는 게 이게 뭐랑 대응된다는 걸 관찰을 사실 하실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UV를 그렸을 때 U에서 V로 가는 이 방향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세타만큼 회전을 시킬 때 이때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여야겠죠. 그러니까 U와 V로 갈 때 반시계 방향, 즉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제 회전을 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립을 하면 이제 이런 게 기하학적으로 항상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증명을 원래는 하셔야겠죠. 증명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뭐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U가 있고 U1, U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시킨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회전 변환 기억나세요? U1, U2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회전 변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쪽 벡터 V1, V2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회전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이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 네. 0,1을 넣었을 때 여기다 0,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0이 나와야 되잖아요. 0, 1을 시계 세타는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시킬 때니까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1, 0이 나오죠.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예전에 이거 다 유도를 했었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단원에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V1, V2가 그러니까 뭐냐면 U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U1 사인 세타 플러스 U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행렬식을 구해볼 수 있을까요? 위쪽에다가 여러분이 U1, U2를 적고 아래쪽에다가 U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2 사인 세타 또 U1 사인 세타 플러스 U2 코사인 세타를 적어 놓으시면 이거 행렬식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2 곱하기 예를 해주시면 U1 제곱의 사인 세타 플러스 U1 U2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곱한 걸 빼야죠. 마이너스 U1 U2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U2 제곱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지워지면서 U1 제곱 플러스 U2 제곱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세타가 양수일 때는 이게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일 때는 양수가 되는 거고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는 거죠. 이 각도가 여긴 이 각도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을 땐 양수고 0부터 2파이까지는 음수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은 그죠 포지티브 한 거고 이렇게 가면 네거티브 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관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는데 또 이제 하나 관찰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area of the 이게 항상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parallelogram determined by U and V is AUV 얘가 이제 절대값 determinant of UV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OUV라고 하는 게 뭐였죠? determinant of UV를 절대값 determinant of UV로 나눠준 거였죠. 그래서 여튼 determinant of UV의 어떤 부호라고 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하고 관련이 있는데 determinant of UV의 크기는 parallelogram의 넓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U랑 V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U랑 V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 두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정확하게 디터미넌트의 크기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기하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1번, 2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서는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UV라는 베이시스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크기는 넓이라는 의미가 있더라.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증명은 그냥 여러분이 뭐 어차피 뭐 넓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뭐 직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직관적으로 아는 거니까 예. 완벽히 엄밀하게 넓이를 정의를 해본 적은 없죠 사실. 예, 그거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여튼 뭐 여러분 아는 그대로긴 합니다. 자, 여튼 U랑 V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 두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넓이를 뭐 계산해낼 수 있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충분히 연습을 한 거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워서 공식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개가 꼭지점으로 갖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2분의 1의 절대값 U1 V2 빼기 U2 V1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거의 2배를 해준 거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UV가 되는 게 맞죠. 크기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해보니까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우를 좀 많이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 U랑 V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직사각형을 그리고 이 전체 넓이에서 이 삼각형 세 개의 넓이를 빼주면 이렇게 넓이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근데 이건 이제 두 개의 성분들이 전부 양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제 나눠가지고 해야겠죠. 이제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제 뭔가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뭐 이렇게 됐었다고 치면 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뭐 전체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도 있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구해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약간 노가다성이 있잖아요. 이게 좀 뭐랄까 깔끔한 풀이가 아니죠. 외적이라는 걸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외적도 여러분이 잘 떠올려 보면 그때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 엄밀하게 제가 그 넓이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되거니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델타 UV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UV랑 OUV를 이제 곱한 함수. OUV가 아까 뭐였어요? 디터미넌트 UV의 크기를 나타내는 함수였죠. 그래서 양수면 1, 크기를 그 부호를 나타내는 함수였죠. 그래서 양수면 1이고 음수면 마이너스 1을 내뱉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UV를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넓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충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는 알고 이제 여러분이 기하학적 성질들을 아는 상황이고요. OUV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 여튼 얘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넓이라고 하는 친구랑 OUV라고 하는 친구를 곱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기를 이 친구가 디터미넌트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증명을 하면 끝이겠죠. 이게 사실 디터미넌트다라는 걸 보이면 AUV가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동의하세요? 왜냐면 OUV의 제곱이 1이잖아요. 이거 항상 풀마일이니까 제곱하면 1이잖아요. 양변에 OUV를 곱하면 AUV가 델타 UV의 OUV를 곱한 거기 때문에 디터미넌트의 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건 We aim to show that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델타 UV를 이제 얘가 디터미넌트 UV랑 같다. 이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얘를 보이면 우리가 이 AUV가 디터미넌트 UV의 크기다라는 걸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 디터미넌트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성질들이 여기서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성질이 있냐면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도대체 이 왜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지가 되게 이제 낯설 수 있어요. 이거는 3장 4절에서 4장 4절인가요? 4장 5절이네요. 4장 5절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거예요. 별표 쳐져 있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haracterization of determinant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성질이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냥 이제 건너뛰지 말고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4장 5절은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그때 공부할 거라서 이제 증명은 제가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 가지를 보이게 되면 이 세 가지 성질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이 델타가 디터미넌트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델타가 바일리니어하다. 아까 우리가 linear on each row라는 성질이 디터미넌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delta is linear on each row라는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디터미넌트랑 같아지려면. 또 두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델타에다가 이제 같은 걸 넣으면 0이 돼야 된다. 이 성질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for all u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alternating property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할 거고 이게 디터미넌트도 얘가 성립을 하죠. 여러분 디터미넌트에 A, B, A, B 이렇게 똑같은 로우를 넣으면 A, B 빼기 BA니까 0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델타에다가 E1, E2를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즉 델타에다가 항등행렬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죠. 디터미넌트 1, 0, 0, 1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델타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성립하면 우리가 델타를 디터미넌트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2x2에서 어차피 하는 거라서 이거 여러분이 뭐 뒤에 있는 4.5의 어려운 증명을 안 쓰더라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산이거든요. 그렇게 증명을 해볼 수는 있는데 굳이 하진 않을게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세 가지가 성립하는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립하면 왜 이게 되는지는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성립하는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뭘 먼저 관찰을 할 거냐면 이 델타가 linear neutral라는 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덧셈이 쪼개진다는 걸 증명하는 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칼라 배가 먼저 쪼개지는지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뭐 CU에 V가 있으면 이게 C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원래 우리가 증명하고 싶으면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거고 얘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A 곱하기 A의 UV 하고 이제 우리가 5의 UV CUV, CUV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CUV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래 AUV가 뭐냐면 U랑 V에 의해서 결정된 패럴러그램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넓이 자체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아는 그 평면도형의 성질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U를 상수배를 했어요. 이렇게 상수배를 합니다. 이렇게 CU가 됐죠. C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넓이가 몇 배가 되나요? C배가 되죠. 그건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평행사 변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C배가 됐으면 전체 길이도 C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C배가 됩니다. 양수인 경우에는 원래 UV의 넓이에 C배가 될 거예요.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방향은 반대가 되지만 넓이가 C배가 되는 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넓이는 이제 양수니까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는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OSU의 V도 볼까요? OSU의 V.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방향을 보면 U랑 V가 가지고 있었던 방향이 이렇게 counterclockwise orientation이었으면 C가 양수일 때도 여전히 counterclockwise죠. 근데 만약에 C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방향이 반대가 되죠? U에서 CU에서 V로 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양수면은 1이고 C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 나누기 절대값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를 절대값 C의 AUV 이쪽에 있는 이 친구를 C 나누기 절대값 C AUV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OUV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CA의 UV에 OU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의 델타 UV가 됐기 때문에 상수배가 밖으로 꺼내졌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는 덧셈이 쪼개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덧셈이 쪼개진다는 걸 바로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벡터가 3개나 있어서 여러분 U1 플러스 U2가 V가 있었을 때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리니어하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U1하고 U2하고 V를 세 개를 동시에 그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냐면 하나가 이렇게 같은 경우, 같은 경우를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얘를 먼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그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쵸, 다시 써보면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뭐냐면 au 플러스 v에 ou 플러스 v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쪼개서 쓰고 이 넓이를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 u가 있고 v가 있어요. 그러면은 u 플러스 v는 뭐죠? u 플러스 v는 이렇게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반대편 꼭지점으로 가는 이 벡터, 이게 바로 u 플러스 v죠. 그러면은 u 플러스 v랑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이 넓이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a, u, v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얘는 방향이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이 u랑 v가 있었을 때 지금 u 플러스 v랑 보면 방향이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게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거면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계산해보면 항상 1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걸 발견하기보다는 OUV랑 항상 같다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디터미넌트 U 플러스 VV를 디터미넌트 오브 U 플러스 VV의 크기로 나눈 건데, 디터미넌트 오브 U 플러스 VV 자체가 이게 디터미넌트 오브 UV랑 아예 같은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같은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U 플러스 V가 쪼개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VV는 이제 같은 거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아예 같은 거라서 이게 OUV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정의상. 그리고 이제 넓이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넓이는 밑변이 같고 이렇게 다른 벡터가 변하다 할지라도 지금 높이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델타 UV가 돼요. 델타 VV는 당연히 0이죠. 왜냐면 OVV 자체가 일단 정의가 안 될 뿐더러 그죠? 그리고 사실은 AVV도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얘를 0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델타 U 플러스 V의 V가 델타 UV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관찰했고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완전히 쪼갰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델타에 먼저 뭘 관찰할 거냐면 이게 조금 이제 노가다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델타에 U가 있고 AU 플러스 V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쪼개쓸 수 있는지를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를 쪼개쓸 수 있는지 몰라요. 막 쪼개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얘하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꺼냈을 수 있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BV로 이렇게 곱해 볼게요. BV 이렇게 취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b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b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시긴 해야 되는데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앞에서는 위에 거를 꺼냈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밑에 것도 논의가 바뀔 일이 없겠죠. 그래서 밑에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한 논의에 의해서 이 친구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분의 1에 델타에 au의 b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A도 밖으로 꺼낼 수 있고 B도 밖으로 꺼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델타의 UV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0이 아닌 경우였고, B가 0인 경우는 더 쉽죠? B가 0인 경우는 그냥 꺼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쉽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0이든 아니든 이게 성립을 해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궁금한 건 뭐였냐면 델타의 U1 플러스 U2의 V를 쪼개쓸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였는데 이제 약간의 노가다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고 있냐면 이 V라고 하는 친구가 이 U1하고 U2가 만약에 1차
독립일 수도 있고 1차 종속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1차 독립인 경우가 더 어려운 경우거든요. 1차 독립이면 linearly independent 하면 linearly dependent 하면 이게 어쨌든 상수배잖아요. 그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상수배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U1, U2가 linearly dependent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U1을 CU2라고 써서 여러분 이걸 C 플러스 1 U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C 플러스 1은 밖으로 꺼내 쓸 수가 있으니까 C 플러스 1의 델타의 U2의 V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C의 델타의 U2의 V 그 다음에 델타의 U2의 V가 되고 C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델타 C U2의 V 델타 U2의 V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CU2가 U1이잖아요. 네, 그래서 쪼개 쓸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경우는 U1, U2가 linearly independent한 경우예요. 그죠? U1, U2가 linearly independent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 V가 0이면은 우리가 별로 볼 필요 없죠. V가 0이면 어차피 0이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V가 0인 경우가 왜 0일까요? 넓이가 0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일 거고. 자, 그래서 linearly independent하고 V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럼 V를 여러분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U1, U2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U1, U2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재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U1, U2의 1차 결합으로 표현 내가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던 대로 해볼게요. 교재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자, V를 이제 그러니까 A1, U1 더하기 A2, U2 이렇게 써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자, U1 플러스 U2 하시고 A1, U1 더하기 A2, U2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U1 플러스 U2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를 A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A1에 U1 플러스 U2 플러스 A2 마이너스 A1의 U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A1, U2가 더해졌다 빼줬어요. 자, 그러면은 얘랑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같으면은 쪼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를 지우고 얘를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게 뭐 이게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증명 과정 자체가 따라서 얘를 지울 수 있고 얘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A2-A1에 델타의 U1 플러스 U2의 U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얘를 지울 수가 있으니까 A2-A1의 델타의 U1 U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얘는 뭐냐면 델타의 뭔가 이상한데?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델타의 U1V하고 델타의 U2V가 이제 더했을 때 얘랑 같아지는지가 궁금한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금 V가 뭐냐면 A1 U1 더하기 A2 U2고 여기가 U2의 A1 U1 더하기 A2 U2니까 그쵸? 네. 그래서 여기를 없앨 수 있고 여기를 없앨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없앨 수 있죠. 네. 그래서 A2는 밖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1도 밖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델타 U2, U1이 이것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델타 U1, U2에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그쵸. 증명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여러분이 AUV의 넓이랑 그러니까 AUV랑 AVU랑 똑같잖아요. 그죠? 넓이는 똑같겠죠. U랑 V랑 이루고 있는 넓이나 V랑 U랑 이루고 있는 넓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OUV랑
OVU는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A2 빼기 A1에 델타 U1 U2가 됐으니까 증명 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재랑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증명이 끝났어요. 네, 증명이 끝났어요.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 이거 어딨죠? 네, 이렇게 델타 is linear in each row라는 거 보였습니다. 지금 약간 제가 헤맨 것 같긴 한데 헷갈리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여튼 이걸 증명을 했고, 2번은 아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2번은 이제 정의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0이니까. 얘가 정의가 안 됐다 할지라도 얘가 0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2원, 2가 이제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죠. 1,0하고 0,1이 이루고 있는 거는 정사각형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이니까 이 넓이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1이죠. 네, 이거 1이었어요. 2원, 2 넣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곱됐을 때 1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조건이 다 성립을 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characterization of determinant에 의해서 델타가 디터미넌트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좋은 증명인가요? 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한 게 있긴 해요. 약간 애매한 게 있긴 한데, 여튼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일단 교재 증명을 따라서 일단은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유일한 증명 방식인지는 약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좋은 증명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게 좀 더 좋은 접근 방식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이 넓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AUV가 절대값 디터미넌트 UV라는 걸 이제 보이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특수한 경우는 되게 쉬운데 이제 조금 일반적인 경우로 가려니까 귀찮은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 UV라고 하는 친구를 적당하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서 우리가 알기 좋은 그런 E1, E2 뭐 이런 친구가 편하잖아요. 이런 친구로 옮겨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대신에 이제 모양을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넓이가 변화시키는 그런 사상이면 안 돼서, 사실은 아이소메트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올소고널 그룹 안에 있는 O2 안에 있는 이 친구를 가져와서 이제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사실 그 접근 방식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매추리티가 적으니까, 매추리티가 적다기보다는 그 뒤에서 할 얘기라서, 선형돼서 2에서 할 얘기라서 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제 생각에 편할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일단은 디터미넌트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이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조금 그 뭐랄까요, 약간 깔끔하지 않은 게 있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여튼 이렇게 해서 증명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연습 문제를 이번 시간에 풀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행렬식을 계산하시오. 행렬식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6-3, 2, 4고요.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6, 4, 24에서 6, 4, 24에서 6을 더하는 거니까 30이죠. 자, 두 번째 문제. Determinant of 5-2i, 6 플러스 4i, 마이너스 3 플러스 i, 7i.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5 빼기 i하고 7i하고 곱해주면 35i 플러스 14죠. 그리고 얘랑 곱해주면 이게 바로 계산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좋아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i 플러스 6i니까 마이너스 6i인가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친구 지금 빼는 거니까 14 더하기 22 하면은 36이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6, 35 하면 41i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유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parallelogram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determinant of UV의 절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determinant of 3-2, 5의 절대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5 더하기 4니까 19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게요. 다음을 증명하세요 그랬습니다. determinant of A transpose가 determinant of A랑 같은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3-2라고 하는 친구를 열로 적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3-1을 열로, 2,5를 열로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determinant of A transpose가 항상 determinant of A가 되는데 한번 증명해볼까요? 어렵지 않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A가 만약에 A, C, B, D였으면 A의 트랜스포즈는 A, B, C, D가 됐겠죠? 이게 실제로 같나요? 같죠? 얘도 AD 빼기 BC, 얘도 AD 빼기 BC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는 그게 증명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만약에 B가 matrix obtained by interchanging the rows of 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여러분이 A, B, C, D였으면 이거의 row를 interchange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row가 바뀌는 건 CD가 위로 가고 AB가 아래로 가는 거죠. 이렇게 row가 뒤바뀌었을 때 determinant of B가 마이너스 determinant of A가 됨을 보이세요 그랬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determinant of B는 뭔가요? CB 빼기 AD죠. 그러니까 CB 빼기 AD가 되는 거고 determinant of A는 뭐죠? AB, AD 빼기 BC죠. 부 반대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자, 유제 2-1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인데 이것도 일반적인 매트릭스에서 성립을 하는 성질이거든요. 2x2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됩니다. 우리가 아까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리니어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쪼갰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각 로에서는 쪼갰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쪼갰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곱하기는 쪼갰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성질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방식이 이제 n by n 매트릭스에서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할 거지만 지금은 그냥 계산으로 할 겁니다. 자, A가 A, B, C, D라고 하고 B가 EFGH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양변을 그냥 계산해서 같은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ABCD랑 EFGH랑 곱한 행렬은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AE 플러스 BG, AF 플러스 BH, CE 플러스 DG, 그 다음에 CF 플러스 DH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친구는 AE 플러스 BG, CF 플러스 DH 빼기 AF 플러스 BH, CE 플러스 DG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괜찮죠? 네. 그럼 얘가 바로 여러분이 determinant of A는 뭐였냐면 AD 빼기 BC고 determinant of B는 지금 EH 빼기 FG니까 이거 둘이 곱한 거랑 같은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산이죠. 이제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되는 건데 같은지 볼까요? 자, 여러분 AECF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 얘랑 지워지는 거죠. AECF가 여기 AECF랑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AEDH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어요. AEDH 있죠. 자, 그 다음에 BGCF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습니다. BGCF 있죠. 자, BGDH는 여기 BHDG랑 지워집니다. 맞죠? AFC 아까 지워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AF에 DG 뺀 거 마이너스 붙인 거가 여기 있죠. AD에 FG 있죠. 그 다음 BHC라고 하는 친구도 여기 있죠. 그리고 BHDG는 지워졌었고 자,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의 중요한 성질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성질이고 이것도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theorem들, 그 theorem들도 중요한 성질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2x2 매트릭스에서 했던 얘기를 일반적인 n by n 매트릭스에서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n by n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성질들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